오늘 광안리가 준비한 아이템은 전기 그릴이에요.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 테스트를 진행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진짜 전부 다 샀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먼저 A1이에요. 제품의 본체 사이즈는 이 정도이고 기본 그릴의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약 6kg대 초반이네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그릴펜, 설명서, 청소솔, 전원 케이블, 보관 가방, 그리고 고무 손잡이가 들어있습니다. 조작부는 전원 버튼과 온도 조절 버튼, 그리고 펜 작동 버튼이 있어요. 온도는 총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 펜 버튼에서 연기 흡입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 약 24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위즈웰이에요. 제품의 본체 크기는 이 정도. 기본 그릴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무게는 3kg이 조금 넘네요. 제품 본체와 함께 온도 조절기 겸 전원선, 설명서, 드립 트레이, 필터와 펜 덮개, 그리고 그릴 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겸 전원선을 연결해주면 강중약으로 다이얼을 돌려 사용할 수 있고 아래는 펜 버튼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가 약 10만 원대입니다. 마지막은 안방 그릴이에요. 제품 본체의 사이즈와 기본 그릴의 사이즈를 확인하세요. 무게는 약 5kg이 넘네요. 제품 본체와 함께 기본 그릴, 볶음팬, 전원선, 필터, 보관 가방과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면에 터치식 버튼이 있고 전원, 온도 단계, 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온도는 100도부터 250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연기 흡입은 펜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인터넷 검색가 약 18만 원대입니다. 작동 방식 차이. 각 제품이 어떻게 발열되는지 구조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A1부터 볼까요? A1의 열선은 이렇게 생겼고 1폐형 덕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최소화시켰다고 해요. 이어서 위즈웰도 볼까요? 위즈웰의 경우 그릴 자체가 열선이에요. 뒤집어 보면 열선은 이런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흡입은 중앙으로 빨아들이고 중앙부 클리닝 필터를 통해 여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안방 그릴도 볼까요? 열선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연기는 측면으로 흡입돼서 파워크림 필터에서 한번 걸러지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번엔 각 제품의 발열되는 모습도 살펴볼게요. 각 제품을 최대 단계로 설정하고 그릴에 열이 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A1이에요. 양쪽이 동시에 가열이 되고 그 후 그릴 전체로 열이 퍼지는 모습입니다. 중앙부 상하단은 열이 미치지 못한 나비 모양이네요. 이번엔 위즈웰이에요. 빠르게 그릴 전체로 퍼지고 위즈웰의 그릴은 분리된 곳이 없어서 전면으로 열이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안방 그릴이에요. 위쪽부터 시작해 열이 퍼지고 동그란 모양을 유지한 채 사방으로 열이 뻗어나가는 모습이네요. 안방 그릴은 조작부 쪽 그릴 사이드에는 열이 살짝 못 미쳤어요. 정리해보면 A1과 안방 그릴은 열선이 분리되어 있어서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반면 위즈웰은 열선과 그릴이 결합된 구조였어요. 또 A1은 특허받은 연기 배출 방식이 있었고 위즈웰과 안방 그릴은 필터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열 모습에서는 결합형이었던 위즈웰이 골고루 열이 퍼지는 것에 더 유리한 구조이긴 했어요. 그럼 이어서 다른 차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차이. 먼저 각 제품의 온도부터 상세히 짚고 갈게요. A1의 경우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었고 단계별 상세 온도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위즈웰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고 단계별 상세 온도입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은 6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상세 온도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각 제품을 최대 단계로 설정하고 180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볼게요. 그 다음 이어서 20분까지 작동시켰을 때 도달한 발열 온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A1부터 체크 시작! 온도는 쭉쭉 오르고 180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분 44초네요. 180도 도달 시간은 체크했으니까 그럼
이대로 20분 동안 작동시켜 볼게요. 최대 단계로 20분 작동하면 314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위주얼도 볼게요. 위주얼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80도까지 도달하는데 2분 2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간 체크는 했으니까 20분 작동했을 때 온도도 볼게요. 최대 단계로 20분 작동하면 272도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 차례예요. 온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고 180도 도달 시간은 2분 34초입니다. 그대로 20분까지 채워서 작동시켜 줄게요. 20분 동안 돌리면 328도까지 상승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전기 그릴의 사이클을 확인해 본 뒤 그릴의 중앙부와 사이드의 온도까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1 순서예요. 최대 단계로 설정해주고 작동시켰을 때 이번엔 314도를 찍고 그 근처를 계속 맴돌면서 큰 낙차 없이 비슷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최고 온도를 찍었을 때 그릴의 가장 끝쪽 온도는 몇 도일까요? 301도 정도 되네요. 다음은 위주얼이에요. 이번에도 최대 단계로 설정해주고 작동시켜보면 먼저 316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200도대 근처를 맴돌고는 다시 300도대로 올라오진 못했네요. 이번에도 최고 온도가 찍혔을 때 그릴의 가장 끝쪽 온도도 재볼게요. 여기는 251도예요. 열은 가장 고르게 퍼졌었는데 온도 차이는 꽤 많이 나네요. 마지막은 안방 그릴입니다. 이것도 최대 단계로 설정해주고 지켜보겠습니다. 최고 온도 328도를 찍고 난 뒤 큰 낙차는 없었는데 어쨌든 온도는 약간 떨어져서 310도대를 계속 유지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릴 사이드 쪽 온도를 측정해보면 271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면 A1의 스펙상 설정 최대 온도는 270도였고 실제로 작동시켜 확인했을 땐 31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위저열의 스펙은 240도였는데 확인해보니 3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안방 그릴의 스펙은 250도이고 실제 측정에서는 328도로 가장 높았어요. 여기서 최대 단계로 설정해 180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했을 땐 위저열이 2분 초반대로 가장 빠르긴 했습니다. 끝으로 온도 사이클을 확인했을 때 A1은 무난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정도, 위저열은 순간 발열 후 온도가 떨어져 유지되는 추세였고 안방 그릴은 최고 온도를 찍은 뒤 약간 떨어져서 그 근처를 맴도는 사이클이었어요. 조리 차이. 각 제품 그릴에 소시지가 몇 개 들어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A1 그릴은 가로 34.5cm, 세로 25.5cm였어요. 그리고 위저엘은 가로 39cm, 세로 23cm였고 안방 그릴은 가로 37.5cm, 세로 24cm였습니다. 그랬을 때 A1은 총 24개의 소시지가 올라갔고 위저엘도 24개가 올라갔지만 아래쪽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방 그릴도 24개의 소시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대 단계로 설정 후 예열을 모두 해주고 앞뒤 3분씩 삼겹살과 김치전을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A1이에요. 최대 단계 설정 후 예열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열을 해준 뒤 삼겹살을 올려 앞뒤로 3분씩 구워줬습니다. 앞면보다 뒷면이 더 바짝 익은 모습이고 잘라보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익긴 했어요. 이번에는 위주얼이에요. 똑같이 최대 단계로 예열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이번에도 앞면보다 뒷면이 조금 더 바짝 구워지긴 했네요. 잘라봤을 때 위주얼도 속은 비슷한 정도로 구워졌어요. 마지막은 안방 그릴입니다. 안방 그릴도 최대 단계로 예열을 먼저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3분씩 똑같은 방법으로 구웠어요. 앞뒷면 모두 강하게 구워졌는데 속도 그럴까요? 잘라보니 속은 앞 두 제품과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김치전도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A1부터 시작. 김치전도 똑같이 예열 후에 올려줄게요.
이번엔 반죽이 새지 않게 쿠킹 오일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앞뒤 3분씩 구웠습니다. 앞면은 그릴 모양 따라 약간 탄 곳이 보이고 뒷면은 더 강하게 태워진 모습이네요. 잘라서 속을 봤을 때는 익기는 했는데 묽은 반죽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주엘입니다. 이번에도 최대 단계로 예열을 먼저 해주고 김치전을 올렸어요. 그리고 앞뒤로 3분씩 구웠습니다. 위젤도 그릴의 모양 따라 탄 부분이 있었고 앞면과 뒷면이 비슷하게 탔습니다. 잘라서 속을 확인했을 땐 아직 익지 않은 반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은 안방 그릴이에요. 똑같이 예열 후 반죽을 올려줬고 같은 방법으로 김치전을 구웠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탄 곳이 있었고 뒷면은 더 강하게 태워진 부분들이 있네요. 하지만 잘라봤을 땐 안방 그릴도 아직 반죽인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다시 보면 삼겹살에서 앞면은 모두 노릇한 정도로 구웠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땐 안방 그릴로 구워낸 삼겹살이 가장 강하게 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김치전을 구웠을 때 앞면과 뒷면 모두 안방 그릴의 김치전이 그릴 모양 따라 탈 정도로 강하게 구워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잘라 확인했을 땐 겉면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속은 세 제품 모두 큰 차이 없는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김치전에서 A1은 살짝 반죽인 상태, 위즈웰은 그보다 조금 더 반죽인 상태였고 안방 그릴도 반죽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나마 약간 더 익은 정도였어요. 기름 차이. 이번엔 각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름이 빠지고 튀는 정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준비된 기름을 각 제품에 똑같이 부어보겠습니다. A1부터 일렬로 부어줬어요. A1의 경우 중앙에 기름 배출구가 있고 약한 경사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름이 빠지는 데까지 대략 2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 빠지진 않고 군데군데 고여있는 기름도 있었습니다. 다음 위주엘이에요. 위주엘은 경사 없이 평평한 그릴이지만 기름 배출구가 전면에 모두 들어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기름 배출구에 직접적으로 뿌리진 않았고 그렇게 했을 때 배출되는 속도는 대략 1분 정도였어요. 다만 위주얼도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이에요. 안방 그릴은 세 개 중 가장 경사가 강한 그릴이었고 중앙부에 얇게 기름 배출구가 자리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땐 비교적 오랫동안 기름이 계속 내려갔고 상단 쪽 기름은 모두 내려갔지만 하단에 빠지지 않은 기름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기를 구워서 기름이 튀는 정도를 볼게요. 제품 주변부에 종이를 깔아주고 같은 양의 고기를 구워 보겠습니다. 먼저 A1이에요. 최대 단계로 작동시키고 예열을 해주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분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종이는 튄 부분 없이 깔끔했고 1번과 2번 종이에는 약간의 기름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5번 종이에도 미세하지만 튄 부분이 있었고 6번 종이에는 비교적 강하게 튄 기름 몇 방울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위주얼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예열 먼저 해주고 같은 양의 고기를 4분간 구웠습니다. 일단 제품 측면 위주로 꽤 많은 양의 기름이 튀고 있네요. 1, 2, 3번 종이 모두 꽤 많은 양의 기름이 튀었고 아래쪽 4, 5, 6번의 종이도 입자가 큰 기름 자국이 꽤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안방 그릴도 측면 1, 2, 3번 종이에 꽤 많은 양의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래쪽 4번 종이도 입자가 큰 기름이 튀었고 5번, 6번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해보면 기름을 부었을 때 빠지는 기름의 양은 얼추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기를 구웠을 때 결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름 배출구가 전면에 많이 들어간 위주얼과 그릴 경사가 강했던 안방 그릴이 구조상 조금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A1의 기름팀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연기 제거 차이. 끝으로 전기 그릴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연기 제거 정도를 살펴볼게요. 최대한 똑같은 고기와 고등어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직접 구워서 연기 제거 능력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A1. A1은 측면에 연기 흡입구가 부착된 구조였죠? 그럼 최대 단계로 예열을 먼저 해주고 고기를 구워 보겠습니다. 먼저 연기 제거 팬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연기 제거 팬을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사라진 연기. 팬 작동을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연기를 꽤 잘 흡입해냈네요. 연기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고등어도 똑같이 구워봤을 때 고등어는 팬을 작동시켜도 약간의 연기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위저엘도 볼게요. 위저엘은 중앙부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최대 단계로 예열하고 고기 먼저 굽겠습니다. 팬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꽤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럼 팬을 작동시키면 서서히 연기가 사라지고 아주 약간의 연기 정도만 피어오르고 있어요. 팬을 작동시켰을 때 연기가 모두 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연기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고등어도 비슷하게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이에요. 안방 그릴은 측면으로 연기가 흡입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예열하고 구울게요. 팬 작동 없이 구웠을 땐 이 정도의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팬을 작동시키면 연기를 흡입하는 느낌보단 불어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연기양 자체는 줄긴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팬바람에 의해 밀리는 모습입니다. 고등어도 연기가 줄어들긴 하는데 역시 흡입되어 없어지는 것보단 바람에 의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척 비교. 추가로 각 제품의 세척 방법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1이에요. A1은 그릴부터 안에 들어간 구성품을 모두 분리해 따로따로 세척할 수 있어요. 그릴에 눌어붙은 이물질은 잘 닦이는 편이었고 플라스틱 구성품은 물 세척만 해줘도 쉽게 닦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트레이는 세척은 쉬웠는데 열선에 의해 그을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또 기름 바지는 내부 사이드에 홈들이 많아서 세척소를 활용해 닦아줘야 했습니다. 제품 본체는 젖은 행주로 가볍게 닦아내주면 끝이에요. 위저엘은 먼저 연결된 온도 조절기를 따로 분리해주고 그릴을 닦아주면 되는데 열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물 세척도 가능하고 식기세척기를 사용해 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는 드립 트레이도 물 세척하면 되는데 통도 넓고 기름을 녹여 세척하면 잘 닦이는 정도였어요. 트레이에 올라가는 필터 뚜껑도 같은 방법으로 세척해주면 됩니다. 끝으로 제품 본체는 역시 젖은 행주로 닦아내주면 돼요. 마지막 안방 그릴이에요. 그릴을 분리해 세척하면 되는데 굴곡이 좀 많은 편이라 꼼꼼하게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도 눌어붙은 이물질은 무리 없이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선을 분리해 연기 흡입구 트레이를 닦아주면 되는데 굴곡이 적고 면적이 넓어서 씻기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름 바지통도 넓고 평평한 편이라 씻기는 편했는데 굳은 기름이 잘 녹지 않아서 긴 시간 기름을 먼저 녹인 후 세척해주는 게 좋아요.
세척 편의성과 난이도를 중심으로 광안리가 측정한 별점도 확인해 보세요. 전기 그릴 최종 결과. 길었던 테스트 최종 결과입니다. 먼저 각 제품 중에 스펙상 온도가 가장 높은 건 A1이었어요. 하지만 위주얼이 열선과 결합된 그릴을 가지고 있어서 발열 시간은 가장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어서 최대 온도 설정 후 유지되는 온도 사이클을 확인해봤어요. 그때 A1은 스펙 온도는 가장 높았지만 셋 중 발열된 온도는 가장 낮은 314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낙차 없이 무난하게 310도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주얼은 316도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200도 중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한 사이클이었습니다. 안방 그릴은 가장 높은 328도를 기록한 뒤 300도대로 살짝 떨어졌지만 그 근처 온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각 제품의 그릴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소시지 24개씩 들어갔고 안방 그릴의 그릴이 약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어서 삼겹살과 김치전을 직접 구웠을 때 속은 세 제품 모두 비슷한 정도였어요. 하지만 겉면에서는 삼겹살과 김치전 모두 안방 그릴이 강하게 구워냈던 걸 확인했습니다. 3분 동안 그대로 방치해 살펴봤기 때문에 약간 탄 정도였지만 실제 조리를 위해 번갈아 구워내면 안방 그릴이 가장 골고루 구워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이 튀는 정도는 A1의 기름튀임이 적었고 연기 흡입 또한 꽤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연기 흡입에서는 A1이 단계를 강하게 설정할 수 있던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모든 테스트 후 광안리가 직접 닦아본 소감으로 세척의 난이도는 위즈웰이 가장 쉬웠어요. 그럼 끝으로 광안리 한 줄 평과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